에디터 컨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변 지인들을 컨택하는 것보다 에디터를 직접 컨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느 저널에 뭐 해봤니? 뭐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물론 되게 잘 알겠지만 본인들이 경험한 것 위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디터가 최근에 바뀌었다. 혹은 에디토리얼 보드들이 우리 저널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바꿀 거야라고 에디터한테 강한 압박을 줬다거나 혹은 에디토리얼 보드뿐만 아니라 만약에 보통 이런 저널들은 학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학회 보드들이 아카데믹 보드들이 학회도 이렇게 이제 이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사들이 우리 저널 이렇게 바꿀래라고 에디터한테 압박을 준다 그러면 또 에디터는 그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들이 주는 정보는 리미티드 돼 있다거나 혹은 최신 바뀐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디터들을 직접 컨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리비전 하는 과정에 2,500자가 넘어서 이거 괜찮냐라고 질문을 보내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낼 때는 좀 정중하게 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에디터를 하는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혹은 뭐 중동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게 보내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경력이 많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저하고 같이 작업하는 저 박사 때 지도 교수님도 에디터들 컨택할 때는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컨택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리스펙을 해야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존중하는, 그러니까 정중한 이메일을 보내시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궁금한 거는 명쾌하게 물어보시면 되고 이메일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챗GPT가 워낙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록이라든지 혹은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글로 먼저 이메일을 작성하고 이거를 에디터한테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번역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죠. 번역 보통 잘 해주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마지막에 보내기 전에 리터치 한번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전을 투고할 때 많이 도전하시길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써서 하나 잘 만들어서 하나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게 나쁜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해요. 물론 지도 교수님이 싫어하시면 하면 안 돼요. 지도 교수님이 막 도전하는 거 싫어하시면 못하겠죠. 하지만 지도 교수님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신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를 하시면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데스크 리젝은 일단 핏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데스크 리젝을 많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이 저널은 이런 거를 안 맞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저널 오브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여기다가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도 또 퍼블리시 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인디비주얼 레벨의 분석은 받아주지 않아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퍼레이트 레벨에 분석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그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JBF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BF, 그 Journal of Experimental Behavior Finance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전에 에디터가 바뀌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서베이 쓰지 않을 거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그 당시에 그것도 모르고 제출을 했었는데 그 리젝 나올 때 우리는 서베이 믿지 않아. 너희가 쓴 이 논문은 딱 1년, 딱 한 번 한 원타임 서베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 라고 답이 왔고, 그래서 데스크 리젝이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학술지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도전할 때, 이 학술지에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리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도 에디터들은 특히 하이 퀄러티 저널 같은 경우, 탑 저널 같은 경우는
에디터들이 리젝하는 이유를 설명을 써줘요. 단순히 너의 논문이 리젝됐어. 미안. 요렇게 보내는 데는 보통 로우랭크 저널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고 탑 저널들은 에디터들이 데스크 리젝이 되건 리뷰한 이후에 리젝이 되건 간에 아주 세세하고 친절하게 왜 이 논문이 리젝됐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데스크 리젝일 때는 에디터가 데스크 리젝을 했던 사유를 세세하게 써주고요. 리뷰 이후에 리젝된 경우는 리뷰어들의 코멘트를 다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